누구에게나 말 못할 신체 컴플렉스는 있기 마련.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함몰 유두다. 함몰 유두란 돌출돼 있어야 할 유두가 유륜 안쪽으로 함몰돼 있는 걸 말하는데, 함몰 유두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기를 꺼려하는 등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가 어려울 수 있어 가임기 여성들에게 큰 고민일 수밖에 없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많은 여성을 가슴앓이하게 만드는 함몰 유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누구나 말 못할 고민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그 유두가 노출되지 않고 유방 안으로 파묻힌 함몰 유두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함몰 유두 때문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건강 A to Z, 오늘은 핑크빛 인생을 위협하는 함몰 유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 병원 성형외과 여현정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들에게 가슴은 자존심의 상징이자 또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주제인 함몰 유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적지 않게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 그대로 유두가 노출되지 않고 함몰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함몰 유두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유두가 돌출되어 있지 않고 유륜 아래로 묻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왼쪽 그림처럼 젖꼭지가 정상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거꾸로 유방 안쪽으로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3% 정도에서 그 함몰 유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외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 약 90%에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시 말해 10%에서는 한쪽에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은 우연하게 발생하지만 드물게 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통은 선천적으로, 즉 어렸을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후천적으로, 즉 성인이 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피부가 감싸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안쪽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남성에서와는 달리 여성에서는 유선과 유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선에서 모유를 생산하게 되고 유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유두가 되겠고, 유두 주변에 피부가 얇아져 있고 또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이 유륜이라고 합니다. 유두와 유륜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안쪽으로 여러 개의 유관이 존재하게 되고, 그 바깥쪽을 얇은 근육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피부가 감싸고 있고, 그리고 유륜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약간 올록볼록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피지샘이고 피지를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함몰 유두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함몰 유두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야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얼마지 민자 이거 이거 완전히 대박 났다 하던데. 그니까 평점 봐라 평점. 야, 자기야 이게 얼마 만에 데이트고. 그러니까 영화관에 안 가본 지 진짜 100만 년 된 것 같지. 자기야 나 환청 들리는 거 같아. 웃지 말고 빨리 옆으로 좀 가봐라. 이거 둬봐라. 이건 꾸밀 거다. 환청. 꾸밀. 얘들아 잘 있었나? 잠시만요. 이건 꾸밀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어머니 오셨어요. 네 왔다. 아이 엄마는 진짜. 와. 아니 갑자기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래 갑자기 오나. 어미야 야이야 내가 내 새끼 집에 오는데 전화를 하고 와야 되나? 아부 둬봐라. 어미야 야들이 어디 나갈라 했나? 꽃단장했네. 그래. 아니 날도 덥고 이가 오래간만에 영화도 좀 보고 데이트 좀 할라 했지. 엄마 눈치 없이 자꾸. 야야 날씨 더운데 영화관을 가나? 날씨 더울 때는 이 앞에 온천이 좋더라. 온천 가자 온천. 엄마 와. 오늘 온천 문 닫았거든.
온천이 문을 닫아. 그래. 아닌데 그 연중무휴라고 적혀있던데 내가 뭐 한두 번 가봤네. 요 올 때마다 가는데 내가 그거 모르겠나? 아유 어머니 날도 더운데 찌직 뽑고 있어야지. 야야야야 이열치열 모르나? 그리고 뜨뜻한데 붓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이 잠도 잘 오고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빨리 목욕 바구니 빨리 준비해라. 빨리 가자. 아유 영화관에 같이 가세요. 영화관이 얼마나 시원한데 에어컨 그래, 엄마. 빵빵빵 영화 보러 가자, 추워가지고 영화 보러. 겨울옷 영화 보러. 챙겨야 된다니까. 야야 나는 영화관 가면은 어찌나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 할게네. 영화보다는 목욕 갔다가 온천 갔다가 거기서 삶은 달걀 하나 먹고 집에 와갖고 TV보다 잠들고 그게 최고라 할게네. 어머니 사실은 저 엄마랑도 대중 목욕탕 같이 안 가요. 와 목욕탕을 같이 안 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니 내가 싫라? 니 내가 싫어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아이고 네. 어머니. 아이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나랑 둘이 갔다 오자. 그래라. 어미야 니랑 내랑 둘이 가면은 내 등은 누가 밀어주노? 야가 밀어줘야 될까 아이가. 어머니 가족탕 있잖아요. 가족탕. 가족탕은 됐거든. 좀 그렇나? 빨리 같이 가자. 그게 아니고 제가 신체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목욕탕에 좀 안 가는 편이에요. 아예 안 가요 제가. 실제 컴플렉스가 있어. 네. 뭔데? 그게 사실은 뭐? 말해봐라. 뭐? 가스. 와 가슴이 온다. 짝짝이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그만. 한몰 몰골이 안 좋죠 제가. 그렇지. 한몰 유두예요. 한물류도. 어미야. 진짜 가나? 일부러 가나? 네네네 한몰 유두 맞아요. 진짜로 갔다 와요. 어미야. 야야야야. 한물류도 그게 있잖아. 그게 진짜 그거 유방암 걸릴 수도 있다 하더라. 그게 속 들어가 있잖아. 가 있으니까 거기에 찌꺼기도 끼고 그 가면 염증도 생기고 그 가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하더라. 아이고 엄마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유방암은 무슨 유방암? 그냥 보기 조금 그렇다 뿐이지 유방암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무식하기는 아이라 칼기네. 자고로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 찌꺼기 끼고 염증까지 생기면 유방암에 걸려. 그하면은 나중에 아이고 애기가 엄마 젖이 어디 갔어? 엄마 젖이 어디 갔어? 그할까 아이가 유방암에다가 아는 저거 엄마 젖도 못 먹고 이게 말이 되나? 어머니 와. 저희는 애 안 넣고도 잘 살기로 결정 내렸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알을 안 낳노? 제 맘대로요. 엄미야 나는 내 토끼 같은 새끼 다 봐야 되겠다. 안 새끼 된다. 보세요. 토끼 같은 새끼 여기 있네. 야 너 곰 같은 새끼 있고 토끼 같은 새끼 봐야겠다. 근데 진짜 자기 자식이 고민준 안 해. 너가 진짜 안 가지기가 안 된다. 내 눈에 아니.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아니 알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알은 생길 때 되면 생기겠지. 그러고 그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아가 아니야. 젖을 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 아니야 아는 자고로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돼. 먹을 수 있다고. 그 찌꺼기 끼고 염증 찌꺼기 생기고 안 하면 낀다고. 유방암에 아이. 걸리고 아는 엄마가 엄마, 자기야 상관없다. 온천 모셔다 드리고 와. 온천? 그래 일단 온천부터 갔다 네, 가고 두 분. 생각하자. 갔다 오세요. 엄마 혼자 갈래? 아니 잠깐만 왜요?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어머! 뭘? 성추행이에요 이거. 같이 가자.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몰 유두의 경우 유방암이 더 잘 생긴다.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정답 좀 헷갈리지만 저는 O로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 함몰 유두 같은 경우에는 그 함몰된 주변에 아무래도 분비물 같은 찌꺼기가 좀 쌓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유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진짜 오랜만에 철원 씨와 생각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을 O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유두에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함몰이 되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함몰 유두라고 하니까 저도 정답을 O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누가 정답인가요? 저희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두 분 다 틀리셨어요. X예요? X예요. 네, 사이좋게 틀렸네요. 네, 틀리셨습니다. 다행히도 함몰 유두 자체가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함몰유두가 있다고 해서 유방암을 의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쪽에만 유두가 함몰되었다고 하면 혹은 유두를 통해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나온다면 유방 내의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유두 아래쪽에 생긴 종양 때문에 유두가 아래로 당겨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방암 등의 유방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방암과 함몰 유두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유두가 함몰되는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선천적인 원인이 주로 그 원인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방 함몰 유두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두 밑을 지지해주는, 즉 떠받쳐주는 조직이 부족하고, 또 두 번째로는 유관이 짧아서 유두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단한 섬유 조직들이 유두 주변에서 유두의 돌출, 즉 유두가 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선천적인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방 수술, 즉 이제 유방 확대라든지 혹은 유방 축소 수술, 그리고 남성분들이 여성처럼 그 가슴이 커지는 여성형 유방 수술 후에도 이렇게 함몰 유두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조직 검사 후에도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또 한쪽에만 생긴 경우, 혹시나 유두에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분비되는 경우에는 유선염이나 유방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함몰 유두의 경우에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또 모유 수유 또한 힘들어질 수 있다고요, 과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함몰 유두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용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유두라는 걸 밖으로 노출되는 부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환자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지만 본인이 좀 부끄러워서 대중 목욕탕을 못 가신다든지, 혹은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같은 단체 생활을 꺼려 하신다든지, 혹은 부끄러워서 수영장을 못 가신다고 해서 수술을 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위생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함몰된 유두 주변에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끼이고, 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등의 청결 유지가 어렵고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유방이 붓고 벌겋게 되고 또 통증이 생기는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가운데 그림처럼 염증이 심해져서 농양, 즉 고름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일 오른쪽 사진처럼 유선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함몰 유두도 증상에 따라서 크게 뭐 3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어떤 마사지를 받거나 유축기를 사용해서 좀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집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유두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그 함몰되었던 유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은 사진처럼 유두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자극을 해 보았을 때 함몰되었던 유두가 쉽게 빠져나오는지를 보시고, 쉽게 빠져나오면서 그 튀어나온 것이 돌출이 잘 유지되는 경우가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섬유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를 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유두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함몰되었던 유두가 1단계보다는 좀 더 어렵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출되었던 유두가 다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함몰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수술을 들어가 보면 섬유화가 중간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섬유화를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부터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같은 방법으로 유두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자극했을 때 함몰된 유두가 아무리 해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섬유화가 매우 심하고 유관도 매우 짧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에는 유관을 절제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술하지 않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마사지나 유두 교정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사지는 영아기에, 즉 아기 때 젖을 짜내려고 유두를 심하게 자극하거나 혹은 함몰된 유두를 억지로 빼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자극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흉터나 감염, 심하면 염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유관 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중에 유두 교정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도 다양하고 사용법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원리는 같습니다. 유두의 음압, 즉 잡아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함몰되어 있는 유두를 바깥으로 빼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건 역시 무리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유두가 손상되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몰 유두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함몰 유두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는 강호동 이승의자들이 맞으려 웃긴지 모르겠다. 드라마 시간이네. 야야야, 참 다들 재밌구만. 말라. 나도 방들을 봐라 빨리. 어머야, 야야, 선미야는 왜 안 들어오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 안 들어오기는 엄마 무서워가 안 들어오겠지. 야, 나 엄마랑 가는 지금. 가는 엄마 보고 싶어갖고 환장하는 안돼. 와, 아직 안 들어도 빨리 전화해봐라. 아이고 그럴 일 없거든. 선미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엄마가 또 왜 헤어졌냐고 시집 안 가냐고 꼬치꼬치 해먹고 잔소리 할까 얘가 내 같으면 안 들어온다. 나도. 아이고 야야, 내가 그 가면 선미한테 가져가 가면 누구한테 가겠노? 내 모인가 봐라. 다들 손자 손녀 사진 보여주면서 호로록 까꿍 하고 나는 그렇다고 뭐. 내 아들 사진을 보여주겠나, 딸 사진을 보여주겠나. 나는 자랑할 게 없어갖고 구석에 요래 집안 키갖고 이렇게 있다 안 카나. 내 뿔생하지도 않나. 엄마, 와, 엄마 자랑하려고 손주 낳으라 카나. 아니 다 큰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른이 알아서 하다니 내가 이렇게 나서는 기지. 어머니. 와. 요즘은 밭일이 안 바쁘신가 봐요. 주구장창 놀고 계시네요. 네, 요 입 하나 요 엄마 풀칠하면 되니까는 나는 그냥 시험 일하려고 이렇게 느긋하게 살고 있다. 그 입 하나 지금 여기 와서 풀칠하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간에 일단은 니는 그 함몰 유두 그거부터 빨리 고치 마라 좀. 왜? 뭐 함몰 유두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어머니는? 야야, 함몰 유두면 나중에 아가 저거만 모유를 못 먹잖아. 모유를. 어머니 요즘 분유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야야! 내 피 같은 새끼한테 모유가 아니 분유를 먹이겠다고. 소의 우유를 먹이겠다 이거. 아무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요 함몰유도 요 마사지 하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줄게. 빨리 불러봐라 빨리. 그거 함몰유도 그거 마사지 받고 교정해갖고 안 될 낀데 수술해야 될걸. 뭐라고? 수술한다고? 어디다? 어디긴 어디라 거기지. 아니 쑥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밖으로 이래 쏙 집어내려고 하면 수술 바에 더 있나 안 묻혀. 수술 안 된다. 그까 뭐 우리 손자 손녀가 엄마 모유를 못 먹잖아. 안 된다. 그거는 수술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안 된다. 아이 엄마 또 어디서 그런 말 주워 들었노?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와, 아이고 참. 그게 맞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이고. 어머니 와, 마사지나 교정기나 뭐 다 일시적이에요. 결국엔 수술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써주지 마세요. 내가 마사지 이모 붙여줄게. 마사지 받아봐라. 아가 저거 엄마 젖을 먹어야지. 엄마 와, 내가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 내 분유 먹고 컸잖아. 엄마 젖 안 나가. 내 소 좀 먹고 자랐잖아. 아니 엄마도 그래 못했는데 왜 자꾸 며느리한테만 모유수유 강요하는데. 네 참말로 쓸데없이 그런 기억력 하나 좋다. 어머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 자기야 자기 소젖
먹고 켰나? 어쩐지 자기 어머니 말씀대로 비실비실대고 머리 정말 안 좋더라. 야야 뭐라카노 참아라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뚝뚝한데 머리가 마치 부쩍부쩍거리는 안기라. 그래, 그거는 우리 엄마 말이 맞지.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분유를 먹이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아무튼 야야 그러지 말고 일단은 마사지부터 받아보자. 아이고 마사지 필요 없다니까. 야야 마사지부터 한번 받아보자. 내가 쏙 좋아요. 대신에 와. 얼굴 마사지 옵션으로 넣어주세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함몰 유두 수술을 하게 되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현 씨, 네. 과연 불가능해질까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예전에 이 관련된 질문을 제가 받아본 것 같거든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유관이라고 하죠. 이 접생관을 잘라서 수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젖이 못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모유 수유를 아깝지만 못하지 않을까요? 방금 대답이 꽤 전문적이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답 X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함몰 유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수술을 통해서 함몰되어 있는 유두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둘 중에 누가 정답인가요? 비전문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춰주셨습니다. 전문적이에요. 네. 네.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함몰 유두 수술을 하면 그 짧아져 있는 유관을 모두 잘라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을 전혀 잘라내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또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수술 후에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과 임신 출산을 앞둔 젊은 여성분들이 매우 만족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관을 잘라내지 않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는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수술하는 방법과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수술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의 목표는 여러 가지 함몰 유두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함몰 유두 때문에 분비물이 고이고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염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수술의 목표입니다. 또 사실 밖으로 노출되는 부위는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높이를 유지해주고 아름다운 모양,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유두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짝지게 되면 사실 상당히 보기가 싫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좌우를 대칭을 잘 맞추어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또 기능적으로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수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함몰 유두 수술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함몰 유두 수술은 함몰의 단계, 즉 함몰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또 향후에 모유를 수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술 방법은 조금 째고 하는 수술인데요. 견인 봉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함몰된 유두를 당겨 올립니다. 실을 함몰되어 있는 유두에 걸어서 잡아당긴 상태에서 유두를 그 수술 칼을 이용해서 세로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직접 유두를 당기고 있는 그 짧아져 있는 유관과 섬유 조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 수술 가위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안쪽부터 유선 조직을 하나하나 봉합해서 올라오면은 다시 유두가 정상적으로 봉긋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부 봉합을 해주면 수술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유두를 절개를 하는 방법인데요. 유두를 수평으로 절개를 하고 갈라져 있는 유두 내부를 다시 절개를 하여 유두 피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양쪽의 피판을 끌어올려서 함몰되어 있는 유두가 밖으로 올라오도록 해주고 양쪽에 있는 유선 피판을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유선 피판을 모아 올려서 올리면서 봉합을 해주면 다시 함몰되어 있는 유두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은 좀 침습적인 방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함몰된 유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 봉합이라고 해서 실을 이용해서 함몰되어 있던 유두를 밖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유두 아래에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작은 절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절개를 통해서 유관과 그 섬유 조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아져 있는 유관 조직들은 늘려주고 또 섬유 조직들은 잘라줍니다. 이때 수유가 만약에 필요 없다거나 하면 유관 조직을 다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두의 돌출이 충분히 유지되었다고 생각되면은 돌출되었던 유두가 다시 안으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쌈지 봉합이라는 것을 해서 그 목을 쪼아주어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절개한 부분의 피부를 봉합한 다음에 유두가 눌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드레싱을 하면 수술이 끝이 납니다. 수술 결과를 잠시 보시면은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던 유두가 수술 후에 이렇게 직후에 예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이렇게 돌출된 유두가 제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몰 유두 수술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수술하시고 나면은 굉장히 환자분들이 만족하시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모유 수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관을 모두 절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모유 수유를 포기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관을 최대한 보존해서 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관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유관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유 수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추후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을 감안하더라도 심한 경우에는 유관을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자제분들 다 키우신 경우 이제 수유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필요한 경우 유관을 잘라서 재발 없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수술하실 선생님과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수술을 마친 다음에 합병증이 발생한다거나 재발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들고요, 과장님.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함몰유두 수술도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유두 아래에 굉장히 작은 절개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켈로이드 등의 흉터 체질인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함몰유두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밖으로 유두가 나오게 되면 감각이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만 드물게는 감각 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또 시간이 가면서 거의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모유 수유가 유관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재발인데요. 보통 한 10% 정도에서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재발은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함몰 정도가 심할수록 재발이 더 많고 재발하더라도 간단한 재수술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몰유두의 치료는 저희가 볼 때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유관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몰유두로 고민을 하신다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유두는 단순히 수유만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자존심 그리고 미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네, 그동안 함몰 유두가 신경 쓰여서 대중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런 곳에 못 가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들 참고하셨다가 네. 가슴 활짝 펴고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성형외과 여현정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